이어서 하겠습니다. 확산이 그럼 얼마만큼 빨리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거는 플럭스라는 걸 정의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플럭스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원자들이 또는 분자들이 확산되었는지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플럭스로 확산의 양을 측정을 한다. steady state diffusion 되어 있는데 steady state이 뭔가요? steady state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때 이걸 steady stat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뭔가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C1, C2라고 돼 있죠. 어떤 이걸 뭐 수증기라고 합시다. 여기 지금 왼편에 있는 수증기 C1이랑 오른편에 있는 수증기 C의 농도는 두 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전혀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스테디 스테이시죠. 그런 스테디 스테이시일 경우 요 사이에 지금 보면 뭐 고무막 어떤 막이 있었다고 치면 아니면 고무막이거나 아니면 뭐 폴리에틸렌 막이라고나 하면 시간에 따라 이 녀석들이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농도가 다르면 당연히 농도가 이쪽이 높다고 하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확산이 되겠죠. 어떤 확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디퓨전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확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때 플럭스 J를 재면 되겠죠. 근데 이 J가 뭐에 비례를 하냐면 플럭스는 여기서 농도의 차이 델타 C 그리고 나누기 dx.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는 요런 dx 델타 x분의 델타 c. 그래서 x2 빼기 x1 c2 마이너스 c2. 그래서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측정을 해보면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확산이 많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거리가 거리가 가까우면 갈수록 확산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험적으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픽스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확산 법칙입니다. 그렇게 측정해 보더니 플럭스는 이런 비례 관계가 있어. 그럼 그 비례 상수를 뭐라고 할까? 비례 상수를 D라고, diffusion coefficient라고 둡니다. diffusion coefficient라고 하죠. 확산 계수. 그래서 확산 계수가 얼마만큼 확산이 빨리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계수죠. 이 확산 계수 D가 높다라는 말은 확산이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픽스 첫 번째 법칙은 아마 다른 과목에도 에서 유도하는 거나 유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해서 많이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안 배우신 분들은. 그래서 재료 과목에서는 특별히 뭐 식을 유도하거나 뭐 활용하는 거는 특별히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준다면 제가 줄게요. 그리고 디퓨전 코에피션트 D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확산이 어떻게 했죠? 아까 확산은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비례하진 않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게 더 엄밀하게 D는 온도에 어떤 비례합니다. 보면 여기도 역시 어떻죠? 온도에 따라 비례할 때 자연계의 많은 현상이 온도에 따라 비례할 때 exponential 마이너스 RT 분의 Q 이런 형태로 아레니우스 식이라는 이런 형태로 꼴을 가진다고 그랬었죠. 이것도 디퓨전 코에피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런 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확산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어땠어요? 베이컨시 같은 경우, 공공 같은 경우도 이동할 때 아니면 요 원자 내부에 이렇게 인터스티셜이 있을 때, 인터스티셜 아톰, 조그만 아톰이 있을 때 이게 이동할 때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확산이 많이 일어나겠죠. 즉 온도가 높으면 D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엄밀한 관계를 가지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확산이 빨리 일어난다. 그래서 아까 그 뭐죠? 케이스 하드닝. 그래서 표면을 이렇게 착 단단하게 만들고 싶을 때 온도를 올려버리면 확산이 빨리 일어나서 아까 그 카본 원자가 철 내부로 더 빨리 침투를 하게 해서 더 두껍게 더 깊숙하게 단단한 부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저 확산 계수 온도에 따라서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재료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일반적으로는 여기 보면 deinterstitial, desubstitutional 보다 훨씬 커요. 아까 말했죠. 이건 뭐냐면 deinterstitial은 interstitial 사이에 있는 조그만한 원자가 이동하는 거. 그게 vacancy. 그래서 공공이 있어가지고 빈 공간이 있어서 같은 원자 똑같은 크기의 원자가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한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보면 C in gamma iron 보면 C in gamma iron 감마철 오스테나이트라고 하거든요. 이걸 그래서 명칭일 뿐입니다. 이거 오스테나이트가 뭐지? 이게 감마 아이런이라고 돼 있는 놈이야. 감마 Fe. 그냥 오스테나이시 감마 Fe이고 이건 뭐냐면 그냥 철의 원자들이 FCC 구조를 이루고 있는 녀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빈틈 인터스티셜이라고 했죠. 그 빈 공간에 C가 들어가 있는 녀석 이걸 오스테나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일 뿐입니다. 뭐 애칭을 뭐 오스테나이트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감마 아이런이라고 하면 같은 거예요 다. 네. 철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연구가 많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부르는 명칭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어스테나이트다라고 아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페라이트라고 하고 또는 페라이트라고 이걸 알파 아이런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또 다 같은 거예요. 이것도. 는 뭐냐? BCC 구조에 철이 BCC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이 사이에 이제 카본들이 또 들어가 있는 녀석. 그걸 알파 아이런이라고 합니다. FCC보다는 BCC 구조가 철이 공간이 더 많나요? 어떻게 되나요? 패킹 팩터를 보면 아토믹 패킹 팩터를 보면 FCC가 더 높죠. 그럼 BCC가 좀 더 내부 공간이 더 많기 때문에 탄소가 더 많이 들어가나?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일단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데이터를 보시면 확산계수가 X축이고 Y축이고 X축은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보시면 확산계수가 위쪽에 있는 게 높은 거네요. 그죠? 보면 C in alpha iron, C in gamma iron. C in alpha iron이 훨씬 더 높네요. 알파 아이런이 뭐죠? 페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카본이 BCC 구조 안에 있을 때 훨씬 더 뭐죠? 같은 온도면 여기 이러면 확산 계수가 더 높죠. 이 녀석이. 여기 있는 녀석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BCC 구조 형태일 때 카본 이동이 훨씬 더 쉽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게 쉽겠네요. 왜냐면 이 녀석 빈 공간 BCC가 아토믹 패킹 팩터 밀도가 되게 낮잖아요. FCC는 이건 클로즈 팩 돼가지고 훨씬 더 꽉 차 있는 형태고 그래서 빈 공간이 많으니까 BCC에서 탄소들이 이동이 쉬우니까 여기 높겠네. 맞죠? 구조를 봐서도 알 수 있네요. 그렇고 그리고 인터스티셜이 더 빠르다라고 했는데 봅시다. 이건 카본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인터스티셜이라고 그랬죠. 요 2종의 다른 조그만한 원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인터스티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런의 아이런 그러니까 요런 데다가 같은 뭐죠? 철원자들이 있는데 하나가 빈 거. 아까 베이컨스랬죠. 뭐 이렇게 패킹돼 있다고 하면 요거 하나가 비어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옆에 녀석이 비어 있으니까 일로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 이동하는 디퓨전 코에피션트 D는
어디 나와 있냐? 밑에 나와 있어요. 보면 iron in alpha iron 보면 여기 있어요. 훨씬 어때요? 이거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뭐 8, 뭐 한 오더가 다르네요. 오더 하나 정도는 한두 개 정도는 다르겠네. 그러니까 10배나 100배 정도 훨씬 더 이동이 느린 거죠. 그거보다 지금 데이터는 없긴 하지만 감마 아이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느리죠. 같은 온도에 보면. 그래서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지금 보면 어때요? 원자의 결정 구조에 따라서도 다른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조에 따라 다른 거를 볼 수 있네요. 그리고 non-steady state diffusion은 뭐냐면 fixed second law인데 이거는 농도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econd law는 이렇게 아래처럼 식이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아마 유도하고 하는 것도 아마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계 재료 때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물질이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뭐 이걸 다 외우고 하면 더 좋죠. 아마 그렇게 어렵진 사실 않긴 하네요. 그래서 fix first law, second law 정도는 뭐 알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떤 퀴즈를 내는 게 좋을까? 퀴즈를 하나 내야지 출석 정리가 될 테니까 어떤 퀴즈를 하나 낼까요? 교과서에 보시면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게 아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리퀴드 크리스탈. 여기 교과서에서 저희가 지금 어드밴스드 폴리머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뭐였죠? thermoplastic elastomer라는 걸 다뤘었잖아요. 그런 것들 다뤘는데 저희가 다루지 않은 어드밴스드 폴리머 같은 폴리머가 정리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 안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다루지 않았던 거 아마 리퀴드 크리스탈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다루지 않았던 어드밴스드 폴리머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두세 줄 정도 또 더 정리하고 싶으면 더 정리해야 되고 정리해서 그거를 제출하는 거를 퀴즈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디퓨전은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산 농도 차이에서 뭔가 이동한다. 원자가 이동해서 재료의 성질도 바꾸고 특성이 바뀌는 것.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mechanical property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